자, 11장 연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30 마이크로 쿨롱의 전하량을 갖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가 모여야 되는가 그랬네요. 자, 전자 한 개가 이만큼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30 마이크로 쿨롱을 지금 여기 있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되게 쉬운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대전된 입자들이 한 축에 고정되어 있다.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왼쪽 어딘가에 전자를 넣는 거예요. 자, 여기 어딘가에 전자를 넣을 겁니다. 그럼 이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전기력이라는 것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전하량에 비례한다라는 성질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하량이 작은 놈이 가까이 있어요. 플러스니까 얘를 잡아당기겠죠. 전하량이 큰 놈이 멀리 있고, 그래서 얘는 얘를 되밀겠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A는 맞고, 여기 B의 경우에도 지금 전자, 즉 전하량이 작은 놈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얘가 되미는 힘하고, 전하량이 큰 놈이 멀리 있기 때문에 얘가 잡아당기는 힘 두 개가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A, B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이 전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하량이 큰 놈이 가깝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만큼이라면 여긴 전하량이 작은 놈이 멀리 있기 때문에 얘는 되밀어봤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죠. 여기는 0이 될 수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전하량이 큰 것이 가깝게 있으니까 되미는 힘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얘는 잡아당길 텐데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미는 힘보다는 당연히 얘는 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A, B만 정답이 될 겁니다. 됐죠? 네, 3번 볼까요? 자, 지금 점전하가 이렇게 그림처럼 배열이 돼 있어요. 이 가운데 전하에 관심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전하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의 크기가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구해라 그런 입니다. 역시 지금 전기력에 관련된 얘기고 조금 전에 봤던 문제처럼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중첩의 원리 써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요 가운데 전하에 요 마이너스하고 요 마이너스는 크기는 같고 지금 거리도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은 상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에 대한 힘밖에 없겠네요. 그럼 요 마이너스 Q가 이 가운데 있는 전하한테 작용하는 힘인 거니까 뭐 가운데 그 점전하가 뭐 플러스라고 하면 잡아당길 거고 여기 플러스 Q도 잡아당길 밀 테니까 요런 두 개의 힘이 중첩이 되겠죠. 자, 여기 B번의 경우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플러스 Q, 여기 플러스 Q가 서로 작용하는 힘은 상쇄될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있는데 더 멀어졌죠. 그죠? 요거 A번에 비해서는 더 멀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힘이 아주 조금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 C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Q, 플러스 Q가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플러스 Q도 얘를 잡아당기고 그 다음 또 멀리 있는 마이너스 Q가 얘 잡아당기고 멀리 있는 플러스 Q가 잡아당길 테니까 요 정도 이 네 개의 힘이 중첩되겠죠.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얘 상쇄되고 얘에 의한 힘이 상쇄되니까 이건 뭐 그냥 0이 돼버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C가 되고 제일 작은 거는 0으로서 D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죠. 자, 4번은 지금 전하량이 라지 Q, 전하량이 라지 Q로 되어 있는 이런 공이 있었는데 이 공에서 스몰 q만큼 일부 전하가 근처에 있는 두 번째 공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근처에 또 다른 공이 있었나 본데 여기에 q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라지 q는 이제 q 빼기 스몰 q가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두 그 공 사이의 거리는 뭐 r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같은 전화량이 옮겨간 거니까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할 거고 서로 이렇게 밀어내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이 Q분의 Q 값이 얼마일 때 두 전화 사이의 정전기력이 최대이냐는 이랬어요. 정전기를 일단 구해보세요. K R 제곱분의 두 전화량의 곱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최초에 있었던 Q, 그 다음에 얘네들의 거리 이런 것들은 지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스몰 q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스몰 q의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얘가 최대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얘를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그런 변수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이거 좀 쓰시면 r 제곱분의 k가 되고, 자, 좀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스몰 q에 대해서 얘가 달라지겠네요. 이차함수네, 이차함수.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은 여기 r 제곱분의 k는 그대로 있을 거고, 얘는 q 빼기 2q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0이 되는 q를 찾으라는 거니까 q는 얼마예요? 2분의 q네요. 2분의 q. 그죠? 그러므로 라지 q분의 스몰 q는 2분의 1, 즉 0.5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제 예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5번. 자, 아래와 같은 대전입자 배열이고요. 1과 2는 고정돼 있대요. 그리고 3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이 움직이지 않았다. 3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Q2분의 Q1의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 그런 얘기네요. 입자 1, 2, 3의 간격이 동일하대요. 자, 이 간격은 동일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R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3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3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 Q1하고 Q2는 이 극성이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극성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3번에 있는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극성은 분명히 반대일 거고, 그 어떤 게 마이너스고 플러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반대라는 게 중요하고, 반대고 그러면 Q1이 여기에 작용하는 힘하고 Q2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첫 번째가 여기 세 번째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는 2R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여기다 그냥 쓴 걸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2번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전개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4R 제곱분의 Q1이 되는 거고, 여기는 R 제곱분의 Q2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4R 제곱, R 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 Q2분의 Q1은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어떤 전기장 내에서 전자가 이러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가 위치한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이거는 완전히 기본 F는 Q2라는 이것을 써서 여러분이 바로 E를 얻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죠. 자, 7번. 자, 같은 크기로 대전된 4개의 전하가 있어요. 여기 요 놈만 마이너스 Q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 Q예요. 자, 그랬는데 정사각형 가운데다가 플러스 Q 전하를 여기다 딱 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중첩에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Q, 여기 플러스 Q가 이 중간에 있는 놈한테 작용하는 힘은 서로 상쇄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은 서로 상쇄되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Q가 여 가운데 있는 전하를 끌어당기고, 여기 플러스는 가운데 있는 전하를 또 밀 테니까 결국 어떻게 D 방향으로 힘을 받겠네요. 맞죠? 자, 8번. 전하 Q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장이 2다. 4R 떨어진 곳의 전기장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하량에 비례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R에서 4R이니까 4배가 증가한 거예요. 4배가.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럼 보면, 자, 그림과 같이 일직선에 두 개의 전하가 있고요. 두 전하에 의한
P점의 전기장의 방향과 크기가 뭐가 되냐. 자, Q는 지금 나와 있고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전기장은 즉 1쿨롱을 갖다 놨을 때 힘을 말하는 거니까요. 예, 여기 QA는 얘를 밀고요. QB는 얘를 또 잡아당길 테니까 이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중첩의 원리를 써서 QA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 더하기 QB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거리가 3m로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지금 A가 만드는 전기장, B가 만드는 전기장 해서 두 개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 얻게 되겠네요. 자, 10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림을 보세요. 전하량이 Q부터 2, 3, 4, 5, 6 여기에 원둘레를 통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중심에서 전기장이 뭐냐 그거예요. 자, 중첩의 원리를 써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Q가 요 중심에 있는 전개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생각하면, 전기장을 먼저 생각하면 요 Q 하나가 중심에 있는 곳에 작용하는 전기장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Q랑 비교해서 이제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우리가 쌍을 이루고 있는 요걸 먼저 보면 4Q가 여기에 만드는 전기장, 그 다음에 요 Q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을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거리는 전부 다 같잖아요. 그러면 전하량에만 비례하니까 4Q가 여기 만드는 이 전기장이 Q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이 4배일 거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3,2만큼만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최종적으로 요런 게 남는데 얘는 3일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4일 거고 얘는 2니까 크기가 두 개 더하면 3일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똑같아요. 여긴 6Q고 3Q니까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6이 여기에 작용하는 게 3이 작용하는 것에 또 3배가 될 테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빼보면 역시 3,2가 될 겁니다. 얘도 3,2겠죠.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도 또 이렇게 3,2가 작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런 세 개의 전기장이 중첩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위에 놈 아래 놈도 또 분해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3,2에다가 뭘 더해요? 이 3,2에 코사인 60도. 이거는 지금 60도일 때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3,2가 되고 그 다음 3,2에 코사인 60도가 되고 코사인 60도가 여기 하나 더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돼서 결국은 6,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6배라는 얘기예요. 끝났죠. 그러면 K는 지금 4파이 엡실론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인데 이거의 6배니까 2는 4, 2, 3 이렇게 해서 2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3Q 이렇게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2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3Q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써서 푸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전기력선이 A에서 B 쪽으로 향하고 있다. 전기장의 B는 뭐냐? 여러분, 이 전기력선이 조밀하면 조밀할수록 전기장이 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여기 지금 그 전기력선 여기 그림에 의하면 세 개 전기력선이 지나가는 요 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전기장의 세 개의 B는 이 밀도가 조밀할수록 전기장이 세지는 거니까 지금 여기 그린 이 그림은 같은 전기력선을 포함하는 원을 그렸기 때문에 이 원의 면적에는 반비례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면적이 파이 R 제곱이고 얘는 면적이 파이 4R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의 비는 사실 1대 4라고요. 그렇지만 전기장의 비는 4대 1이 되는 겁니다. 밀도에 항상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대전전 도체구 내부 전기장. 자, 이 도체구 내부 전기장은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보시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장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내부에는 전기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거고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장이 감소한다. 이것도 지금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내부의 전기장은 대전된 전하량에 비례한다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은 무조건 안쪽에는 0이 된다. 네, 13번 전기력선에 대한 일반적인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계곡선이다. 맞는 얘기고요. 전기력선은 도중에 갈라지지 않죠. 맞고요. 전기장이 세면 전기력선이 밀하다도 맞고, 전기력선이 만나는 곳이라 그랬는데 만날 수 없어요. 전기력선은. 그래서 이거는 틀린 얘기.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다. 전기력선이 그려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자, 크기가 같은 두 개의 금속구에 8-2 쿨롱이 대전되어 있다. 크기가 같고요. 하나는 8,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를 접촉시켰다가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뭐냐? 일단 얘 둘을 접촉을 시키잖아요. 접촉을 시키면 둘이 한 몸이 될 테니까 이제 크기는 같고 딱 접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8에다가 마이너스 2가 더해져서 6쿨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분리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3쿨롱씩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1m만큼 떨어졌다. 그럼 작용하는 힘이 뭐냐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 전기력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바로 썼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1이고 3쿨롱씩이니까 81 곱하기 10의 구승 바로 얻어지겠습니다. 자, 15번. 자, 밑으로 좀 내려서 15번 보죠. 자, 두 도체가 실로 연결돼서 천장에 매달린 채 정지해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실에 작용하는 장력이 0일 때 Q 값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자, 여기다가 뉴턴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 Q에 뉴턴의 법칙 쓰면은 중력 있겠죠? 중력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Q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실의 장력으로 작용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 정확히 말하면 이 자체가 실의 장력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 Q가 플러스 Q의 전기력을 작용할 거고, 이 전기력과 중력이 같게 되면 사실 장력이 느끼는 것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F하고 mg가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이고 F는 우리가 전기력이니까 이 공식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호부터 여러분이 Q를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유도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네, 16번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Q고 질량이 M인 도체고 X와 Y를 유리관 속에 넣었더니 Y는 여기, X는 여기, H만큼 떨어진 곳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대전된 전하량이 얼마냐? 공중에 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같은 전하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X에는 동시에 중력도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력하고 서로 작용하는 이 전기력이 같으면은 이 X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F하고 mg가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죠. 이 mg고 F는 전기력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1호부터 Q를 유도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7번. 1쿨롱 마이너스 2쿨롱 전기량 갖는 같은 크기의 도체가 1m 떨어져 놓여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1쿨롱 마이너스 2쿨롱 이 같은 크기의 도체구가 1m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두 구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에 비는, 여러분 뭐 지금 1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얘를 잡아당기니까 이럴 거고, 마이너스 2쿨롱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1쿨롱 얘를 잡아당기니까 이런데, 1쿨롱에 작용하는 힘이나 마이너스 2쿨롱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죠. 이거는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이니까 전기력의 비는 당연히 1대1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미 문제에서 도체구를 서로 접촉시켰다가 원래 위치로 떼놓으면 이렇게 됐죠. 이게 문제가 이 도체구를 서로 접촉시켰다 떼었다는 이 메커니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여기 하나는 1쿨롱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쿨롱이었고, 그죠? 그런데 얘가 1m 떨어져 있었고, 자, 그런데 얘를 접촉시켰다 띄었다 그러면은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지금 이 힘 같은 경우는 거리, 자 K, 그 다음 거리의 제곱에 그 다음에 전하량의 곱이니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접촉시키면 어떻게 돼요? 둘을 딱 접촉시키면은 1하고 마이너스 2가 더해질 테니까 마이너스 1쿨롱이 됐다고요. 그럼 이걸 다시 떼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반반씩 가져갔을 테니까 0.5쿨롱 마이너스 0.5쿨롱 이렇게 1m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돼요? 지금 거리는 같아요. 거리는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하량의 곱인데 0.5, 0.5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돼버렸네요. 그죠? 얼마가 지금 몇 배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힘의 크기 자체만 비교하면 8분의 1배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는 여기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니까 서로 인력이 작용했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같은 전하량을 갖고 갔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8분의 1로 줄고 방향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9번. 여기 지금 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 전하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여기. A하고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몇 배냐. 일단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 볼까요? 이 A가 B에 작용하는 힘 서로 극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할 거고요. 그러면은 K가 있고 1의 제곱이고 전하량의 곱이니까 4. 크기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만. 됐죠? 자, 그런데 이제 A하고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일단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둘의 합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일단 여기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봤고요. 요거는 뭐냐면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럼 얘는 K고 그 다음 1제곱이고 4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같네요. 같아. 자, 그러니까 FAB가 ACB는 지금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는. 여기 있는 요 실제 힘, 얘는 어떻게 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러분이 FAB의 제곱, 굳이 식을 쓰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죠? 크기가 같기 때문에 2 루트 2F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어떻게 돼? 이 루트 2배가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요 하나를 내가 F로 보면, 지금 여기하고 여기 힘을, 이게 AB든 CB든 전부 다 같으니까 그냥 F로 보면은, 이게 루트 2, F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배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됐죠? 자, 점선 안에 균일한 전기장이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직각방향으로 그림과 같이 전자가 있어야 되면 전기장 안에서 가속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힘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전기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럼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밑에 쪽으로 힘을 받겠습니다. 그렇죠? 자, 전기장이 존재하는 어느 공간에 질량이 라지 m이고 전하량이 2인 양성자를 놓았을 때 가속도 a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다. 전기장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모든 전하들은 이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곧 가속도를 만들어내니까 걔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 a는 지금 m분의 우리가 얘 q는 지금 2로 썼으니까 요런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을 거예요. 같은 위치에 질량이 6m이고 전하량이 2인 입자를 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m 대신에 이게 6m이 되는 거고 여기 전하량이 2가 될 테니까 즉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m이니까 6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나중 가속도는 제가 A'이라고 쓴 거고요. A'은 결국 여기 2, 3은 6이니까 3m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가속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배가 되겠네요. 맞죠? 자, 두 물체를 마찰시켰어요. 전자 이동이 n개가 생겼다. 이 물체를 거리 r만큼 떼어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두 물체를 마찰시켰던 거야. 그랬더니 전자가 이 n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n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r만큼 떨어져 놨을 때 두 물체 사이 저항 힘이 얼마냐 이런 거죠. 지금 한 개 이동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한 개 전자가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얼만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만큼의 전하량이 지금 이동이 된 거잖아요. n개만큼 이동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2의 n배만큼이 이동된 거니까 얘는 전하량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n2가 되고 다른 것은 마이너스 n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얘를 r만큼 떨어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얘는 하나는 n2 콜롱 마이너스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n2 콜롱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r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전기력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보면은 그림과 같이 대전된 구형 도체가 있고요. 구의 반지름 0.1로 나와 있고 대전된 총 전해량이 1쿨롱이라고 돼요. 구의 중심으로부터 0.05 떨어진 곳의 전기장이 얼마일까요?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뭐예요, 여러분 이거? 구예요, 구. 저기 참 구가 도체. 도체이기 때문에 이 0.05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이잖아요, 안쪽. 안쪽에는 전기장이 0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 전기장이 0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면전하 플러스 시그마로 균일하게 대전된 무한평면. 자, 이건 무한평면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면전하 밀도 마이너스 시그마로 균일하게 대전된 반지름 D인 구껍질이 고정되어 있다. 점 P는 무한평면으로부터 D, 그 다음에 구껍질 중심으로부터 2D만큼 떨어져 있다. P에서 전기장이 뭐냐? 중첩의 원리 쓰라는 겁니다. 중첩의 원리. 그러면은 결국 이 P에서 전기장은 여기 무한면전에 의한 전기장, 그죠? 무한면전에 의한 전기장 얼마?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거 되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 구껍질에 의한 전기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구껍질에 의한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4파이 엡실론 제로. 자, 거리는 2D니까 2D의 제곱분의 그 다음 어떻게? Q. 그죠? 그런데 이 Q 자체가 여기는 지금 그 면전화 밀도로 나와 있으니까 이 Q를 다르게 써야 되죠. 이 Q를 어떻게? 4파이 그 다음에 R D 제곱 표면적이죠. 표면적에다가 시그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개, 즉 플러스 Q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 이렇죠. 마이너스가 여기 만드는 전기장은 또 어떻게 이쪽으로 잡아당길 테니까 두 개가 더해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요거 두 개 더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되고요. 그 다음에 4파이 엡실론 제로 4D의 제곱 그 다음에 4파이 D 제곱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4파이 D 제곱 없어지. 여긴 4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네요. 그러니까 4 엡실론 제로분의 2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4 엡실론 제로분의 3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중첩의 원리 써서 풀어주는 문제. 네, 질량이 아주 작은 이런 작은 기름방울의 전하량이 있어요. 자, 이 기름방울이 진공 중에 정지한다. 진공 중에 정지한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는데 정지하고 있었다는 건 뭐야? 지금 위쪽으로 어떤 힘을 받는다. 어떤 힘? 전기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기력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값이 되는 거고요. 됐죠, 여러분?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기장은 어떻게 돼?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거다. 그럼 어떻게? Q분의 mg겠네요.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Q분의 mg 계산해서 답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반지름이 R인 원의 중심에 반지름이 R인 원의 중심에 전하 플러스 Q가 놓여 있고 원둘레를 따라서 마이너스 Q인 전하가 등속 원운동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Q 전하량을 m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Q인 전하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등속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속 원운동. 그럼 여러분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F는 ma가 되고
a는 얼마? m이고 a는 r분의 v제곱이라는 것도 전부 다 우리 등석 원운동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힘이 도대체 뭐예요? 전기력이죠. 전기니까 k r 제곱분의 q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력하고 그 다음에 얘가 등속 원운동을 했을 때의 힘의 표현 두 개가 완전히 같은 거잖아요. 이 둘을 같게 놓고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mr분의 v제곱하고 kr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v 자체를 얻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m분의 k, r, 그 다음에 q 제곱이고 루트 붙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식? 1번 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